네, 안녕하세요. 운명을 읽어주는 남자 황금돈사부입니다. 오늘은 나와 부모와의 관계, 성장 환경에 관한 이야기로 사주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 황금돈 사부를 검색해주세요.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거는 사주 팔자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고요. 간단하게 기본부터 설명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4개의 기둥과 8글자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사주 팔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윗부분은 천간이라고 얘기하고요. 아랫부분은 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 4개를 시와 시간, 그 다음에 일간, 그 다음에 월간, 그 다음에 년간으로 해서 시천간, 일천간, 월천간, 년천간, 시지지, 일지지, 월지지, 년지지라고 해서 사주팔자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천간은 이 자리가 나 되겠고요. 월천간은 부모이자 성장 환경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이거를 먼저 알고 가면 되고요.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오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이 오행에 대한 얘기를 잠깐 또 하자면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있다면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해서 생화는 관계 되고요. 그럼 오늘은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극화는 관계인데요. 목, 화, 토, 금, 수 여기서 금은 목을 극하고요. 목은 토를 극하고요. 토는 수를 극하고요. 수는 화를 극하고요. 화는 금을 극하게 됩니다. 이거를 가지고 극한다. 여기는 생한다. 이 두 가지로만 오행에 대한 생과 극에 대한 관계만 아시면 이거에 대해서 분석하시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일주천간은 어느 정도 보실 거라고 생각하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일목을 갑이라고 표현했을 때 저 월 자리에 일 자리가 나니까 월 자리에 부모, 성장 환경이니까 이 자리에 들어오는 글자에 따라서 여기가 달라지겠죠.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 월 자리에 여기에 생하는 글자가 들어오거나 반대로 극하는 글자에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이 글자의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첫 번째로 먼저 같은 글자가 들어왔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비견이라고 합니다. 비견이라고 하는데 성향이 똑같죠. 이렇게 되면 고집도 세고 직진성도 있고 또 고든 성질을 갖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 고집과 고집이 만나서 다툴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 나눠서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로가 나눠서 욕심을 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좋은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좋은 상황과 불편한 상황을 얘기를 해볼게요. 좋은 상황은 사실 이 나무가 잘 자라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 좋은 상황이고요. 이 나무를 잘라먹는 상황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좋은 상황은 생하는 상황이고 불편한 상황은 극하는 상황이겠죠? 그렇다면 화와 저번 영상에 말씀드렸다시피 토는 목에게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갑을 기준으로 병화와 정화, 무토 이런 느낌이고요. 불편한 느낌은 여기서 금이 목을 치다 보니 경금이나 신금 또 수생목이지만 사실은 이 안에 숨겨져 있는 임수는 호수 같은 물이기 때문에 임수, 이 호수에 사실 큰 나무를 담가 놓으면 나무 뿌리가 썩잖아요. 나무는 땅에서 자랄 수 있는 식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에 있을 때는 뿌리가 썩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내용들만 안다고 하면 이 천간과 나의 천간과 이 월천간만 알게 되면 이 관계만 따져서 바로 분석이 끝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분석을 했을 때 좋은 상황일 땐 어떻고 불편한 상황일 땐 어떤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좋은 상황일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라날 때 어릴 때 나무가 뭐 이렇게 있으면 부모님이 산이 돼주고 태양이 돼주고 이렇게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나무가 잘 자라겠죠.
근데 반대로 산도 없고 해도 없이 나무만 덩그러니 서 있는데 도끼가 와갖고 이 도끼가 와서 갑자기 나무를 베려고 그래요. 또 칼이 와갖고 제가 그림을 좀 못 그리긴 하는데 칼이 와서 이 나무를 이렇게 베으려고 해요. 그러면 상처를 입겠죠, 나무가. 그럼 제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굉장히 고단하고 고난스럽고 힘든 상황들을 많이 마주하면서 굉장히 피곤해 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상황일 때는 성장을, 안 좋은 상황일 때는 아무래도 자꾸 힘듦을 많이 느끼겠죠. 이렇게 될 때 이거에 대한 좋은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개운한다고 하죠. 개운하는 방법으로 첫 번째는 좋은 상황이니까 사실 개운은 필요 없죠. 하지만 여기에 단점이 있는데요. 단점은 너무 좋은 나머지 집에서 계속 있을 수 있다. 계속 집에서.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캥거루족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캥거루족이 되면 자기의 성장이 조금 더뎌질 수 있다. 하지만 또 부모님이 얼마나 밀어주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불편한 상황에서는 개운이 필요한데 경금, 신금, 임수다. 만약에 간목 입장에서 그렇다면 개운은 사실 집 밖으로 나가야 한다. 그러면 우리 애가 지금 어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대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20대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기숙학교, 기숙사, 아니면 뭐 분가, 이렇게 나눠서 자꾸 밖으로 나가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밖으로 나가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서로가 힘들지 않고 이 친구들이 따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시기들은 평생 가는 거냐, 아니면 언제까지 가는 거냐.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생각했을 때 30세 기준으로 보고요. 아니면 자녀분들이 결혼을 했을 때, 이때는 이제 분가를 하는 상황이 되죠. 분가하는 상황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떨어지면서 인생을 따로 살아가는 그런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내용이, 이 천간에 대한 에너지가 많이 줄어들게 되죠. 사실 이 전까지는 에너지가 요 똑같은 크기였다. 나와 부모가 똑같은 크기였다. 하지만 이 30세 이후, 결혼 이후에는 나라는 사이즈가 더 훨씬 크고 부모나 이런 성장 환경은 작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와 부모의 운이, 성장 환경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사주에서 충분히 분석을 할 수 있고 지금까지 안내해드린 이 내용으로 분석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집에 있는 내 부모님이나 아니면 내 자식을 다시 한번 사주를 점검해보고 일주천간과 월천간을 통해서 분석을 하신 다음에 이 맞는 방법을 찾아서 조금 더 운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갈 수 있도록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이버에 황금동 사보를 검색해주세요.